중요가 없다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블랙홀에 관한 모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강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홍동과학 출판소에 나온 저희 책 중력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 또는 아마존 서점의 Origin of Gravity and New Cosmo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나사는 천여 A자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형 블랙홀의 사진을 얻었다고 발표하였죠.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의 블랙홀 질량은 태양 질량을 70억 배 정도라고 합니다. 블랙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블랙홀의 특성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희미한 사진일 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은 존재할까요? 천여 A자리 은하는 천여자리 은하단에 있는 가장 크고 밝은 타원형 은하라고 영어로 비르고 A 또는 메시어 87이라고 하며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781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심에 대형 블랙홀이 있다고 하며 이 블랙홀 주위에서 분출되는 제트를 의한 적외선 충격파가 관찰됩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내뱉지 않는 것인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블랙홀 주위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관측 결과와는 달리 보통 블랙홀이라 하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모든 것을 흡수하며 질량만 가진 것으로 상상되어 왔습니다. 질량만 가진 단순한 블랙홀을 슈바르트실트 블랙홀이라 합니다. 그의 블랙홀은 전기 부하를 가지고 있으며 회전한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대부분 은하 중심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블랙홀은 거대 은하 중심에 있고 또는 있다고 추정되고 상당한 에너지가 주변에서 뿜어져 나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은 존재할까요? 그럼 이런 블랙홀은 어떤 모순을 가진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순은 블랙홀의 물리적 특성이 기존의 물리학 이론을 위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 손실의 모순입니다. 블랙홀이 보존하는 물리량은 총 질량, 부하, 각 운동량뿐입니다. 그 외 물질의 정보는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호킹 복사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데 양자 중력 이론은 이런 모순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최대 난제가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양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이론의 바탕을 둔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이론이죠. 이 이론으로 블랙홀의 모순을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두 번째 블랙홀의 모순은 방화벽 모순입니다. 이것은 양자 얽힘과 관련된 것입니다. 얽힌 한 쌍의 입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한 쌍의 입자에서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그 변화가 곧바로 다른 얽힌 입자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한 얽힌 입자가 블랙홀에 흡수되어 없어지면 다른 얽힌 입자의 거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방화벽의 모순입니다. 이 모순은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 확률 보존 법칙, 양자적 이론 중의 하나를 위반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가 뭡니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블랙홀 이론의 기반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대전제인데 이 전제가 부정되면 블랙홀 자체도 부정이 되겠죠.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독일의 한 학술 잡지에 발표하지요. 이것이 논문의 첫 장입니다. 이 논문에서 나온 아인슈타인 방정식, 독일어를 직역하면 중력의 장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현재 우주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방정식이며 이론입니다. 칼 슈발츠-실트라는 독일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슈발츠-실트는 독일어 슈발츠와 실트의 두 단어가 합친 모양인데 검은 방패로 번역됩니다.
이 검은 방패씨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보자마자 그 식을 풀어 바로 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1916년 1월에 독일의 학술 잡지에 발표하죠. 제목은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는 점질량의 중력장에 관한 연구입니다. 검은 방패씨는 당시 독일군으로 1차 대전에 참전 중이었는데 불행히도 러시아 전선에서 수포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그해 5월에 사망합니다. 검은 방패씨가 구한 해가 이 수식입니다. 이것을 슈바르실트 계량이라고 합니다. 좀 식이 복잡합니다. 계량으로 해석되는 메트릭은 시간을 포함하는 4차원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를 뜻합니다. 슈바르실트 계량은 이와 같이 중력장에 왜곡된 4차원 공간을 묘사하며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역사상 최초의 해입니다. 2차원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되지요. A점과 B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C이고 이 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이지요. 시간을 포함하는 4차원 공간으로 확장하여 미분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 식입니다. 그런데 점대칭의 중력장에서 최단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교 좌표계보다 이와 같은 극좌표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의 유도식이 나옵니다. 슈바르실트 계량은 약한 중력장에서의 시공간 왜곡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계량은 다른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두 군데 특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영어로 singularity라고 하는데 분모가 0이 되어 전체 값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질량 중심에서의 거리 r을 기준으로 보면 특이점이 r = 0와 r = rs 두 군데 존재합니다. 여기서 rs는 슈바르실트 반경이라 하며 이 식으로 표현됩니다. 슈바르실트 계량에는 두 군데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중심점이고 다른 하나는 슈바르실트 반경인데 사건의 지평선이라고도 합니다. 슈바르실트 반경에 태양 질량을 대입하면 태양의 경우 그 반경은 약 3km가 됩니다. 태양 반경이 약 70만 km에서 3km로 줄어들면 태양이 블랙홀이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그 중력을 극복하고 탈출하기 위한 최소의 속도인 탈출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속도 v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승이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동일하게 놓으면 탈출 속도는 지구 질량과 반경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구 질량을 대입하면 그 탈출 속도가 초당 11.2km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이 속도 이상으로 우주로 향하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탈출 속도식에 태양 반경과 질량을 대입하면 탈출 속도는 초당 610km가 됩니다. 지구에서보다 훨씬 크지요. 그런데 태양 반경이 2.95m로 줄어들면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집니다. 이때의 반경이 바로 슈바르실트 반경이죠. 어떤 물체라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탈출할 수 없으니 이 슈바르실트 반경 이하에서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다. 즉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질량 밀도가 매우 높은 그 어떤 존재를 블랙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탈출 속도 산출을 위한 에너지 등식은 근사식입니다. 즉 이 등식은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아주 작다는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운동 에너지는 무한대가 됩니다. 물체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c 자승이 아니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운동 에너지, 즉 진공매질 왜곡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질량과 정질량 차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질량 에너지 등가로부터 에너지로 변환하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운동 질량과 정질량 차이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얻어집니다. 이 식에서 감마는 로렌츠 인자로 물체와 빛의 속도의 함수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등식을 두고
물체의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의 비를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반경이 10R 반경이라 하더라도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지지 않습니다. 즉 10R 반경에서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식이 물체의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의 비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10R 반경에 대한 상대적인 반경이고 세로축은 빛의 속도에 대한 물체의 상대적 탈출 속도입니다. 근사식에서 10R 반경에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지만 근사식이 아닌 경우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경우는 반경이 0인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슈바르실트 계량에 의한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 사진으로 나타나는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주 공간의 블랙, 까맣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LED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일부가 고장이 나서 빛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빛이 있는 부분은 물질이 있는 곳이고 없는 곳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블랙홀은 에너지가 없고 비어있는 깨끗한 우주 공간이죠. 비어있는 공간이라 빛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이죠. 블랙홀은 에너지가 없고 비어있는 깨끗한 우주 공간, 즉 진공 매질입니다. 이 사진은 상상도입니다. 가운데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1919년 4월 30일 호주 커튼 대학의 밀러 존스 교수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7,8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 V404 시그니의 Z가 불과 수분 단위로 분출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관측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었죠.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블랙홀 주변에 무언가 나오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구의 현상과 비교해보면 이와 같은 소용돌이나 유사합니다. 소용돌이 가운데가 블랙홀이고 이 가운데를 통해 물질이 빨려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하 중심에는 대형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블랙홀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면 은하는 중심이 비어있고 이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의 모습을 보면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들의 현상으로부터 유추해보면 은하의 중심에는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적 현상은 우주 현상과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도 수명을 다하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죠. 원형별이라고 하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 초신성이 되며 이와 같이 처음에는 굴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처럼 대부분 별은 내부 핵이 자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폭발하더라도 각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폭발 후에 분산된 물질들은 회전할 것이고 점점 단변이 원반처럼 될 것입니다. 물질은 회전하면서 일부 뭉치거나 더 분산되겠지요. 이런 과정으로 단면이 원반처럼 된 나선 은하가 형성될 것입니다. 폭발의 중심이 비어있다면 이것은 블랙홀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전혀 물질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하는 형상이 원반과 같고 내부가 비어있는 공간이라면 현재 블랙홀에 관한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그 부피에 비례하지 않고 그 면적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어떤 개의 부피에 비례하는데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은 블랙홀은 공의 형상이 아니고 면이다 라고 할 수 있고 회전하는 평평한 은하 중심은 빈 공간이라 하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고 제 두 번째 책을 잠시 소개합니다. 제목은 새로운 양자 물리와 초전도입니다. 새로운 원자 모델을 기반으로 초전도 현상을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존 서점에서 영문판 New Quantum Physics and Superconductivity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는 없다 제3강을 마치겠습니다. 제4강에서 뵙겠습니다. 제4강은 태양계의 행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